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장중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장 마감 1시간여를 앞두고 급반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주요 국가들이 지역 은행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4% 오른 1808.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유로존의 채무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4일 연속 급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 모두 2%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수술에 나섭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해 향후 등급이 더 내려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홍희진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해외 시장 보기 이전에 먼저 어제 장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장중에 1600선까지 내려갔던 데 비하면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서 17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제 장에서 너무나 많이 초심이 위축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먼저 장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시장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장이었죠. 일단은 6% 이상 좀 급락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시장에 좀 압박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막판에 근데 기관이 상당히 좀 매수를 해주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다행스럽게도 1700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죠. 1706.19포인트, 그러니까 3.59%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수급상을 보신다면은 외국인들 한 4,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매도를 보여주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2,000억 정도 매도, 개인 같은 경우는 6,500억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매수를 보여주는 부분이 뭔가 지금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부분이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기대감을 완전히 좀 없애버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종을 좀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화학이라든지 건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었고요. 일단 그렇지만 IT라든지 자동차,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왔던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었던 부분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는 IT나 자동차가 추가적으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1%대 하락 보여주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2%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로스컨 물량이 나오면서 일단 화학이나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좀 폭락이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A, 그다음에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대림산업이 하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GS건설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기관의 매도가 한 40만 주 정도 출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관의 물량을 상당폭 많이 좀 쌓아두었던 부분이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압박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업 자체의 지금 펀더멘탈 자체가 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에 충분히 가담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4,500억 정도 순매도로 보였기 때문에 매수 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 일단은 어제 좀 강했던 종목들로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NHN 같은 경우는 한 160억 정도 순매수, 그 다음에 지금 GS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순매수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은 컸지만은 외국인이 물량을 좀 받아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물량이 한 340억 정도 출회가 되긴 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한 자금이 좀 유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를 필두로 삼성전자 지금 1,100억 순매수,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8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었는데,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IT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코스피,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지금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로 매도가 가장 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기조적인 매도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1,600억 정도 매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540억,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 540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동안에 좀 잘 나갔던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좀 크게 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상품값의 하락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업종이겠죠. 화학 지금 호남석유, SOL,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화학 업종이 지금 모두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 유입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큰 폭의 반등이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화학 업종에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품값의 반등이 조금 추세적으로 좀 있어야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정리했고요. 이번에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3% 이상 또 함께 급락이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예. 일단 지금 지수로 본다면 436.13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한 3.5% 정도 하락한 거 대비 좀 강세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246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일단은 매도폭을 상당히 좀 줄이면서 3억 정도 매도하는데 좀 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 같은 경우는 288억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3% 정도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신다라면은 상승폭이 상당히 좋은 종목도 많았고, 일단은 오른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심리가 그렇게만은 좀 나쁘지는 않았던 코스닥 시장이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시면은 뭐 CJ 같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일단 낙폭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장이 좀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종목별로 보신다면 IT 부품주도 일부 좀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바이오 종목, 그 다음에 지금 한예사 뭐 대국 같은 한미 FTA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테마가 좀 살아있고 실적 우량주라든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그렇게 안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심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지금 하락을 할 때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던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었는데, 나올 물량이 거의 다 많이 좀 나왔던 부분이 아닌가.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 강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매가 좀 출회되지 않았던 부분은 일단 나올 물량은 거의 다 많이 나왔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코스닥 시장이 충격을 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 보셔도 1조 9천억 정도로 뭐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고요. 급락하던 미국 뉴욕 증시가 장 막판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80억 유로의 긴급 자금 방출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장 초반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 기대감이 퍼지면서 장 막판 1시간을 앞두고 상승 반전을 했던 건데요. 이슈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같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반전, 말 그대로 반전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럽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3일 연속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리스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악재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재정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6차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악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0일 안에 구제금융을 받지 못할 경우에 20억 유로의 국제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초반 디폴트 우려에 따른 은행주의 급락세가 어떤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되었고요. 특히 그리스 익스포저 그리고 무디스의 신용 등급
긴급 강등 경고로 인해서 벨기에, 프랑스 금융회사인 덱시아 같은 경우에는 22%나 급락하게 됐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제조업체도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자동차 업종 약세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4%대 가까운 낙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틀 연속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구제금융 6차분 지원을 연기하고 융커 의장이 지원 조건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베니첼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다음 달 중순까지 버틸 현금을 확보했다면서 그때까지 구제 자금을 기다릴 수 있다고 했지만 불안 심리를 잠재우긴 참 힘들다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영국 증시 그리고 독일, 프랑스 3대 지수 모두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9포인트가 빠지면서 3%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기도 자, 다음은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가 6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긴축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80억 유로의 추가분 지원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기존에 그 80억 유로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초에 어떤 지원을 확정하기로 얘기가 됐었지만 다시 한번 다음 달로 연기가 되면서 그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리스가 디폴트에 처할 경우에 그 큰 규모의 자금을 대여해준 나라들의 금융기관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현재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디폴트가 그리스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금융기관들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융커 의장이 지난 3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서 은행들이 당초 계획보다 더 큰 손실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도 어떤 유럽 금융기관들에 대한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장중반에 버냉키 의장의 추가 부양책 발언 그리고 기술주가 반등을 이끌면서 어떤 상승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나왔었지만 이런 부분이 장중 변동성으로 그치면서 다시 한번 약세 전환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약세 전환했던 그런 미국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장막판 40분을 남겨놓고 상승 전환을 하면서 상상의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큰 호재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유럽 재무장관들이 역내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리렌 유럽 재무장관 위원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유럽 위기 진화를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은행의 자본 포지션 강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안전망 공급과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필요하다면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2008년에 사용한 지원 메커니즘을 부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은행 위기로 발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사용 불가라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유럽중앙은행, 유럽위원회, 유럽감독당국과 같은 많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확정된 방안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어떤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왔다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가능성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어떤 확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여전히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까지 가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확정안이 나와줘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어떤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어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을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쪽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제조업 동향이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미국 그 글로벌 전체적인 그 유럽 우려감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도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미국에서 조치가 나오는 그런 미국에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경제 회복세가 기대보다 약하다면서 추가 부양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에서 일시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요인들이 섞이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가격이 안정되는 선에서 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장악하기 위해 추가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의미 있는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가 20bp, 0.2% 정도 되겠죠. 가량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유럽 위기가 미국 가계와 기업의 자신감을 저해하고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 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냉키 의장이 경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어떤 그 이후에 부양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확정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확정안에 대한 부분도 나와주는지 이번 그 13일, 14일 기점으로 해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구체적인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열대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유럽 사태가 문제 해결 과정에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유럽 재정안정기금 증액안을 승인한 국가가 14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유로존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또 미국 경제지표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의 연기 역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포보다는 냉정한 상황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전일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인해 하락한 코스피가 이전 저점대인 1644포인트 지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안정적 하락 구조가 아니므로 추가 하락 가능성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단기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저점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와 운송, 장비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그리스 사태와 주요국 증시의 지지선 이탈, 높은 코스피의 변동성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위태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계심을 유지하며 하방 지지력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유로존 정책 공조 등 그리스 문제 해결의 궤도는 유지되고 있어 아직은 통제가 가능한 권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박스권에서의 트레이딩 대응 시각으로 환율 상승 수혜주인 IT, 자동차 업종 등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서 투자 의견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양증권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독일의 EFSF 증액 비준을 계기로 안정감을 찾아가길 바랬던 기대감이 무의에 그치면서 어제 국내 증시는 더 높은 하락 압력에 고전했습니다. 연휴 동안 전해진 유럽을 비롯한 해외 뉴스 대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유럽과 관련된 정책 이벤트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구체적 해법 도출이 지연되는 양상입니다. 결국 센티멘털 여건상 안도감보다 우려의 시선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수위는 지지력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을 비롯해서
과연 유로 지역 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지 사안인지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대한 전환 여부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6차분 지원 합의와 최종 합동 여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6일 예정된 ECB 정책회의 결과가 관건이 될 모양입니다. 유럽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렵겠지만 장기 대출 프로그램 제도입과 커버드 본드 재매입 같은 유동성 공급 조치가 가시화되면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 대응이 어려운 구간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방향성 매매는 정책 공조가 보다 가시화되고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까지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악재 우위 환경에서도 유럽 상황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지표 결과가 더블딥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대목인데요. 9월달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 대비 개선과 그리고 예상치도 크게 상회한 51.6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지수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재차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 고용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것은 미국 기업들의 고용 유인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유럽 영향력이 절대적인 까닭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유럽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순간 실물 경제에 과민했던 반작용까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저가 분할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한양증권 투자 의견 살펴봤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6분 만에 1700선이 무너졌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환시장도 출렁였는데요. 장중에 30원 이상 급등하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노출시켰습니다. 당국의 개인 물량이 나오면서 15원 정도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시장도 1700선을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시장 장 막판 1시간을 앞두고 급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는데요. 급락세가 사흘 연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리스 증시는 6% 이상 급락하면서 1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디스가 이탈리아를 건드렸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을 3단계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도 유지하면서 추가 등급 하향에 대한 이야기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은행주의 순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벨기에의 합작회사죠. 덱시아의 신용등급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파산 위기까지 빠졌고 이 때문에 대형 은행주들이 줄줄이 급락세를 탔습니다. 업종지수로는 4% 이상 급락을 했었고 국내 대형 은행들도 급락세에 동참하는 흐름까지 어제 장에서는 관측이 됐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현재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를 할 만한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홍희진 팀장님, 네.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주시는지? 일단은 좀 오전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일단은 좀 무디스에서 지금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AA2에서 지금 A2로 좀 3단계 좀 강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미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크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늘의 당장은 크게 작용을 안 하더라도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금리 상승, 그러니까 지금 조달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는 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전략적으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요, 1700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국내 자금의 힘으로 1700선을 좀 지켜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저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자금 상태는 상당히 조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700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라면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바닥권의 확보에 따른 1800선, 그러니까 크게 상승하면은 1750에서 한 1800선까지도 좀 기대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 흐름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이탈을 하고 있지만 국내 자금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게 2008년 같은 때에도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10월 달에 지금 바닥을 찍었고요.
반면에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9년 3월 달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이탈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국내 자금의 영향력으로 일단은 지금 바닥을 찍으면서 쌍바닥,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바닥을 찍었던 적이 있죠. 2008년 같은 때.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비중을 실으면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지금 전환은 좀 더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기상조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방어는 이제 외국인보다 기관의 영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뭐 5천억 정도 하더라도 그 물량을 기관이 고스란히 좀 받아내면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할 수 있다면은 지수에 받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 얼마만큼 매수를 해주느냐, 방어를 좀 해주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건설, 그 다음에 이런 업종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일단 상품값의 하락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불안하고, 뭐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인데, 일단은 상품값의 하락이라는 거, 수요가 그만큼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중국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원자재에 대해서 수요는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좀 받쳐지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감소되는 시점에서 공급까지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만 일정 부분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만 된다면은 상품값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급반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화학업종이나 건설업종을 좀 분할 매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IT나 자동차, 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겠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호텔신라 같은, 아니면 롯데쇼핑 같은 그런 백화점 관련주,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을 때만 매수해 보시는 전략. 그렇지 않으면 일단 추격 매수는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투자법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까지 시장은 상당히 조금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조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보다도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확보되기 전까지는 현금을 좀 쉬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투자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싸 보인다고 매수하시고 일단은 뭐 올라가고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온다고 매수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현재 시점에선 올바르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의견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조금 반등세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어저께 시장 같은 경우에 반등이 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어떤 장후반 쪽에 새로운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오늘 시장 어쨌든 아침장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은행 자본 확충 접근 검토 그리고 버닝키의 추가 부양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떤 시장 장초한 호재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결을 위한 어떤 가능성 제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가능성이 그쳤다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어쨌든 우려스러운 부분보다는 시장이 어쨌든 호재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무디스가 어떤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에 큰 영향, 지금 나스닥 선물 그리고 S&P 선물에 어떤 아직까지 조금은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좀 없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신용 등급 강등 같은 경우 홍희진 팀장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떤 조달 비용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으로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1700포인트 전에 대한 하반기성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6포인트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이 5%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이 급반등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아직까지는 하반기성 확보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왔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700포인트에 대한 어떤 하반기성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1700포인트 전후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떤 그 전일 그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는 부분, 장막판 쪽에서 상당히 급등했다는 부분이 호재고, 오늘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어떤 그 추가 부양 가능성, 그리고 은행 자본 확정 적극 검토라는 대변수에 의한 호재 때문에 좀 반대의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5일선 어떤 회복 시도, 그리고 그러면서 1735포인트의 어떤 회복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난 뒤에 장중에 어떤 수급에 의해서 조금 시장이 아래쪽으로 조금 시가 대비 좀 내려앉느냐 아니면 추가 상승 이어가냐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출발은 5일선에서 1735포인트 조금 회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은 안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물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기관 쪽에서 어떤 매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될지 여부는 상당히 조금 미지수일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기금 쪽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차익 쪽보다는 어떤 비차익 쪽에서 매수를 한번 늘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저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시장의 상승폭을 확대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유입이 됐던 부분이 비차익 쪽에서 어떤 매도가 줄어들면서 매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기금 쪽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매수 요인이 다시 한번 유입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베이시스 개선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어떤 그 기금 쪽에서 저가 매수, 시장 방어에 의한 저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 1900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 우위를 보이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베이시스가 소폭 개선이 되면서 마찬가지 미결제가 좀 증가했다는 부분은 시장 상승과 맞물리면서 나왔다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마찬가지 시장의 심리가 조금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에 어쨌든 173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하겠지만 수급에 의해서 추가 상승, 5일선을 회복할 것이고, 아니면 수급이 좋지 않다면 다시 한번 전강 공약의 모습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개장하고 난 뒤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면을 좀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신다면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8월 8일 시장이 1700포인트 이하로 하락하고 난 뒤에 계속의 지수 업종 비교 차트인데, 검은색 굵은 선 같은 게 코스피 흐름입니다. 시장 종합주가지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수 대비 강세 업종은 IT, 자동차, 유통, 계속해서 그때 이후부터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IT, 자동차가 계속해서 시장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경절로 인해서 중국의 관광객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유통주, 특히나 백화점 관련주들의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유통주는 조금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봤을 때 IT, 자동차는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 이제부터는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수 대비 약세 업종 같은 경우는 화학, 조선, 철강, 은행, 건설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조선, 철강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하지만 은행,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소폭 약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변수가 조금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상승 전환했을 경우에 은행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IT, 자동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덧붙여 본다면은 은행, 건설 쪽으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수 업종 비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상승 전환했을 때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 것을 약속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IT, 자동차 분명히 포트에 한 종목 정도 편입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언급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타이어, SM, 제닉,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국항공우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M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 제닉 같은 경우 새로 편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닉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와 마찬가지로 44,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 한국항공우주에서 어떤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제닉도 한번 매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는 시간인데요. 홍희진 팀장님 관심 종목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요,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 그거를 지금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로엔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엔이요? 예, 로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지금 아이오가 소속된 소속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멜론을 운영하고 있죠. 국내 이제 음원 사이트 1위, 그러니까 멜론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을 보신다라면은 420억 매출에 88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마진율도 상당히 좋고 지금 양호한 좀 매출액을 좀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SN 같은 엔터 관련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꺾일 만한 징조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좀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신다면요. 일단 지금 지수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12,000원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좋게, 그러니까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12,000원이 의미 있는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뭐냐면은 7월 달에 고점이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장기 추세선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가격을 13,300원에서 한 13,500원 구간. 그러니까 지금 어제 종가보다도 살짝 좀 밀린 가격에 사신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12,000원은 지금 바닥으로 지금 잡고 나서 주가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그려나갈 수 있는 수급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조정기에서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감소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어렵고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수급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고 크게 매수 들어왔던 세력은 아직까지 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3,300원에서 13,500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 15,000원까지는 목표가로 설정하시는 게 크게 무리는 없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600원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도 좀 잘 되시는 구간이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 로엔이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최근에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게임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게임주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두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게임주고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가지고 있냐면 미래전설 3 그리고 아바론과 같은 어떤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어떤 그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엔터테인먼트주뿐만 아니라 게임주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 고점을 논하기엔 좀 아직 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화면에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파른 상승세보다는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급등나가는 종목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포트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27일 날 이렇게 급등하고 난 뒤에 어떤 오일선과 이격을 줄이면서 어저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쪽에서 어떤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추가 상승 어제 오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받쳐졌던 부분을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61,500원에서 61,000원 정도 한번 디테일하게 좀 잡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예상이 되는 64,0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일선이 있는 59,0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